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은 Q&A를 끓여왔어요. 여러분께 도움드리고자 시기적절하게 찍어봤어요. 질문지도 준비하신 KK. 첫 번째 질문. 면접 때 어떤 질문을 게스트 받았나요? 미니양은 비전공자 출신이에요. 참고로 3대1 면접이었어요. 일단 들어가자마자 자기소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고, 그 3분 면접이라는 걸 제가 그때 몰라가지고 2분짜리 자기소개를 준비하고 나서 질문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바람에 교수님들께서 제가 의도한 것들 중에 그것이 사실이 뭔 소린지 모르겠음. 확인하는 그런 작업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되게 1번이었고 3분 면접 룰이 있었음에도 1번이라 그런지 4분 이상 면접을 했었고요. 첫 번째로는 대학원 왔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우리 학교였는지, 세 번째로는 졸업하고 어떤 거 할지. 꼬리 질문이 되게 많았습니다. 왜 우리 학교였냐 했을 때 구조를 조금 더 배우고 싶었고 건축을 딥하게 배우고 싶었다라고 했는데 어떤 걸 계기로 그랬냐, 그건 뭐 어떻게 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 3번의 꼬리 질문을 받았습니다. 의 포트폴리오 준비 기간, 학원을 선택한 기준 등등 알려주세요. 제가 학원을 선택할 때 정말 많은 학원을 상담을 가봤는데요. 과장에서 강남 인근에 있는 학원은 다 가본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제작 기간이 가장 짧은 곳으로 선정을 했고, 그리고 나서 원래는 6개월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저는 너무 턱없이 모르다 보니까 결국은 한 10달 정도 포트폴리오 제작하고 끝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아는 대학원이 많지 않았어요. 홍대 대학원이 가장 좋게 느껴졌고, 또 이후에 입학하고 나서 동기들한테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이 학교에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일단 설계와 이론의 비율이 좀 비슷비슷했기 때문이라고 느꼈습니다. 타 대학원들에 비해서. 수업이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등록금은 존나 비싼데 샤갈! 학부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막판에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여기로 왔는데 나쁘지 않아요. 왜 자꾸 다음 질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소서에 어떤 내용을 쓰셨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찾아보니 딱 작년 이맘때 작성을 한 것이잖아요. 네. 다른데 진학 동기, 학업 계획, 졸업 후의 계획을 작성해서 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이런 경험들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셨어요. 거기에 있는 내용에 대한 질문도 받았었고, 그래서 수학계획서는 형식상 내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거 말하는데. 저는 그 학교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건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참 전에 제출을 하는 거잖아. 근데 홍익 같은 경우에는 좀 임박해서 제출했던 기억이 나거든. 그런 거를 좀 더 많이 보시는 느낌이 들었고, 처음에 들여다보고 내 앞에서 있거나 그러진 않았어. 근데 학점 안 좋은 건 물어봤던 것 같아. 학점 안 좋으셨나요? 네. 몇 점 있었죠? 2.3이라니 미쳤음. 다음 질문? 네. 일반 대학원과 건도대의 차이점은 뭘까요? 이거는 저는 잘 사실 모르겠고, 특수대학원, 일반 대학원이라는 그런 피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 정도까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제가 홍익대학교 건축도시 대학원도 넣고 일반 대학원도 넣었는데, 여러분들이 일반 대학원에 가는 것이 더 학부를 거쳐 바로 오는 거라면 일반 대학원이 더 적합해요. 네 군데 지원했는데 거기서만 불합격을 또 주셨어요. 듣기로는 출퇴근하는 곳이 건도대에 있고 일반 대학원은 약간 학부의 연장선 같은 느낌이 조금 있어서 이론적인 거를 많이 배울 수 있다? 그 정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선수 과목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선수 과목은 저 같은 비전공자들과 또 전공자이지만 커리큘럼이 많이 달랐던 그런 학부를 전공한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그런 과목을 선수 과목이라고 하는데, 다른 학교에서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홍대에서는 각자 뭐 그런 학부에서 전공했던 그 교과목들을 확인하시고 배정을 해주십니다. 근데 최대 3과목이고 저는 너무 터무니없는 비전공자라서 3과목을 다 할당을 받았고, 한 학기 다 몰아서 들어도 되고 이렇게 나눠서 들어도 가능합니다. 학기 초에 그 선수 과목 지정위원회가 열리고 그 조교님이 메일로 이 하이라이트를 칠해서 그 성적 선수위원회도 3대1로 면접 봅니다. 받은 거를 OT 끝나고 준면접으로 진행했어요. 저는 설계 학점이 좀 모자라서 설계 선수 과목을 배정을 받았고, 구조에 대한 것도 이제 시공 수업을 딱 2번 정도 들어서 그게 부족해가지고 구조도 선수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7번 나왔거나 인테리어 나왔거나 그러면 거의 배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동기가 맞나요? 저희 그러니까 대학원은 학기마다 선후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차수별로 한 기수라고 하는데, 저희 차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례적으로 많이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12명인가? 뭐 이 정도의 숫자를 차출을 했습니다. 지난 차수에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5명 정도를 차출했고, 그동안은 항상 그 정도의 숫자를 뽑았다고 하셨습니다. 연구실을 혹시 컨택을 해야 될까요? 연구실 컨택이 특수된 특정한 학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꼭 필요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해도 좋지만 안 해도 충분히 원하는 연구실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알아보셔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와서 면담을 하고 그러고 연구실을 정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네, 저도
대학원이라고 하면 딱 먼저 떠오르는 게 연구실 컨택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리 컨택을 해야 되는 그런 학교들이 있기도 하고 홍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교수님이다. 무조건 저기에서 같은 연구실 써야겠다 싶으면 하셔도 돼요. 메일 보내셔도 되는데 저희가 보기엔 약간 오버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교수님들도 막상 그렇게 먼저 시간 빼서 만나달라고 하는 걸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입학하고 나서 연구실 면담하는 기간이 거의 한 달 정도 진행이 되는데 그때 이제 연구실에 대한 소개도 듣고 교수님에 대한 것도 살짝씩 보면서 정하시면 돼요. 저희도 첫날에는 이 교수님 좋다 여기로 가야겠다 했다가 그 다음날에 또 바뀌고 계속 바뀌어서 좀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연구실 배정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저 그때 갑자기 떠오른 게 있는데 보통 대학원 하면 김박사넷 같은 사이트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쪽 분야에서는 하등 쓸모 없습니다. 맞아, 거기에 정말 정보가 없어요. 괜히 돈 내지 마세요. 연구실 배정 기준이 고등학교 뺑뺑이 쓰는 것처럼 1지망, 2지망, 3지망을 기재를 해서 냅니다. 상의를 하고 나서 연구생을 차출하는 것 같아요. 근데 포트폴리오를 한번 싹 제출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연구실이 있는데 포트폴리오를 보고 그걸로 결정하는 교수님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면담 때 교수님께 드렸던 인상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보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시는 분야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면 조금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그 교수님이 하셨던 작업물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거나 그러면 일단은 이름 정도는 기억하실 수 있겠죠? 교수님? 그렇겠죠? 딱 면담은 인상을 서로 주고받는 딱 그 정도? 맞아. 논문은 어떻게 써야 되나요? 논문은 일단 논문을 쓰려면 그러니까 졸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몇 개 조건들이 있어요. 이런 건 신입생 OT 학교 홈페이지 등 나와 있어요. 입상이나 나가기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공모전에 입상하지도 않아서 그 다음 스텝에 대한 걸 잘 안 알아봤는데 약간 대학원 수업에 정말 확장되고 좀 세밀한 그런 과정이 논문인 것 같습니다. 대학원 수업도 항상 이렇게 리서치를 기반으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실마다 이제 논문 주제를 정하는 곳이 빠른 것도 있고 맞아. 여유롭게 해서 타이트하게 이렇게 일정 잡아서 하는 것도 있고 그것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논문은 사실 저희도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패스. 이거는 다음에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아마 다다음 차수에 신입생이 들어올 때쯤. 그리고 마무리 멘트 해주세요. 일단 지금도 그렇고 알고리즘에 대학원생이라서 그런지 대학원 절대 가서 안 되는 곳들이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뜨는데 사실 이쪽 분야에서는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른 업계에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 공대나 약간 이과 쪽 계열에 많이 해당되는 그런 언어인 것 같고 오히려 이쪽에서는 저 같은 비전공자들이 좀 더 빨리 딥하게 배울 수 있는 과정이 대학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분들께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막 진짜 생각 없이 나 취업하기 싫으니까 대학원 갈래 정도의 감정이라면 안 오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 저같이 뭔가 새로 배우는데 더 배워보고 싶고 하면은 오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대학원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를 것이다. 맞아요. 근데 홍대는 괜찮았다. 저는 전공자이긴 하지만 부족하다는 느낌을 엄청 많이 받았고요. 그냥 스스로 능력이 부족했고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잘 채워서 회사 지원을 하고 싶다 생각했고 그리고 대학원 오면 우리가 논문을 쓰잖아요. 그게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주제일 수도 있고 뭐 그게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나 또 뭐 공기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곳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주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전략적으로 여기를 가기 위해서는 뭐 석사에서 이런 논문을 쓰겠다 하면 뭐 조금 더 이점이 있겠네요. 그런 용도이기도 하고 일단은 설계의 퀄리티가 학부 때에 비해서 확실히 높아지나요? 그 서치하는 과정이 완전 딥해졌고 좀 시각이 완전 넓어진 거를 확 느꼈어요. 나도 시각 넓어진 거 진짜 확 느껴. 그러니까 굳이 이 건축에 대해서만 다루는 게 아니고 또 여기에 관련돼서 좀 도움이 될 법한 정보들도 많이 배우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과정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뭔가 하나를 바라볼 때 좀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발전하는 것 같아서 스스로 기분이 좋은 점입니다. 1년에 1,500만 원 정도 내고 기분 좋아지기. 시작할 내 돈, 내 학자금 대출. 그리고 저희 학교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등록금 일단 좀 많이 비싸고요. 저희 학교만 그래요. RA 연구 보조하는 거 혹은 TA 수업 조교하는 그런 걸로 이제 50%까지는 지원이 됩니다만은 RA를 50%지? 아무튼 논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논문을 읽어보시고 네. 학교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띠프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러면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남겨주시겠지.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까지. 안녕.